잘 몰랐던 내 이웃, 우리 동네 이야기, 그리고 켜켜이 쌓인 중구민의 시간. 책으로 지식을 얻듯 사람 책으로 서로의 일상을 연결해 책으로 냅니다. 12만 6천 명 중구민 모두가 책으로 기록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중구도서관 사서 김은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술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렵다. 뭔가 멋지긴 한데 관심은 없다. 특별한 무언가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예술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 서지영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10년차 큐레이터이자 최근 일반인들을 위한 드로잉 안내서 의자와 낙서를 쓰고 활동 중인 작가 서지영입니다. 네. 자기소개에서 큐레이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솔직히 큐레이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조금 낯설어요. 네. 그래서 큐레이터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큐레이터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방송국에는 PD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술관이나 갤러리, 박물관 등에는 큐레이터가 그 기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조금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큐레이터 어원이 큐어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상상해 보면 어떤 예술적 영감을 보호해주는 역할이다. 그렇게 해도 좀 쉽게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큐레이터가 되는 방법은 사실은 좀 여러 갈래가 있는데 준학예사 시험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네네. 그 제도가 있어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3년이나 2년 정도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실무 경력을 쌓으면 이제 자격증이 부여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좀 독특한 기획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독립 큐레이터라고 해서 자기의 활동 영역을 구축하고 또 큐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근데 큐레이터는 그냥 이렇게 방송국처럼 시간을 맞춰놓고 전시를 기획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꼭 뭔가를 지식을 쌓고 어떤 특정 자격증을 부여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막 소통을 잘하는 공감 능력이 커야지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저 잘 몰랐는데 되게 네. 쏙쏙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잔뜩 열심히 짧게 준비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쉬웠나요? 네네. 그리고 큐레이터라는 네네. 단어만큼 예술이라는 단어도 가깝지만 조금 먼 느낌이 들어요. 이제 나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예술을 좀 쉽게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건지. 그게 이제 예술이나 현대의 미술은 대중문화보다 그렇게 친절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중문화는 대중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서 즐겁게 이렇게 바로 느끼게 해주는 게 대중문화라면, 예술은 좀 불편해하는 진실이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를 일반인들이 모르게 이렇게 쓱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의 공부가 필요해요. 공부요? 네. 그래서 공부라고 하면은 또 좀 비호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알고 싶은 미술이나 아니면 현대 미술 중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네이버나 이런 데를 찾아서 살펴보고 그런 거에 관심이고 공부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알고 나면 이만큼 보이던 것이 이만큼 더 넓게 보일 수 있어요. 확실히 저도 이제 학생 때 미술관 네네. 수행평가 같은 거 많이 하러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냥 갔을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보면은 이게 이거구나 약간 친숙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공부라는 것도 솔직히 이제 관심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겨야 하는 이유와 목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예술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술이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갖고 있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일,
입어야 하는 일, 뭐 자는 일,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예술은 그것과는 좀 거리는 있어 보이지만, 제가 영화 이야기를 살짝 해보면, 짐 자무시의 그 패터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버스 운전 기사님이 나오시는데, 그분은 그냥 매일 똑같은 그 일상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똑같은 시간에 운전을 하고 그런 일상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시인이라고 생각하고 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인들은 지루하게 느껴지는 일상을 그는 되게 풍부한 하루를 보내요. 그 뭐 이렇게 승객들이 타면 그 이야기도 유심히 듣고, 또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절경 앞에서 막 시를 쓰면서 도시락을 먹고 이러거든요. 그런 거 보면 먹는 거 입는 거를 이렇게 벗어나서 예술이라는 것은 더 많은 넓은 시각으로 그걸 뛰어넘는 어떤 삶의 에너지를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네네. 확실히 이제 미술이나 음악 같은 거를 자주 접하다 네네. 보면은 이제 감정도 풍부해지고 이제 보는 시각도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거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랑 같이 하고 싶다 네. 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림 잘 그리시는 어머님들이면 괜찮은데 그림을 못 그리시는 어머님들은 어떻게 미술놀이 시작해야 되는지 그거를 조금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 못 그리시는 엄마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드로잉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술놀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 초반에 그 의자와 낙서라는 책을 썼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의자와 낙서 안에 있는 오늘 네. 그 원본 그림을 좀 갖고 왔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거 책에서만 보던 그 그림. 이게 책에서 봤기 때문에 갑자기 막 멋있게 느껴지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집에 그냥 이렇게 그림에 좀 자신 없는 부모님 책상 위에 이게 있으면 사실은 그냥 재활용품으로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 작품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 좀 이렇게 자세히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가 난화기라 그래갖고 3, 4세에는 막 이렇게 그리는 시기가 있는데 힘 조절을 못해서 이렇게 막 뚫어버리는 경우도 네네. 있어요. 네, 여기 구멍도 이렇게 네네, 막 있죠. 그러면 엄마가 보기에는 와, 얘 뭐 이렇게 좀 신기하긴 하다 이러면서 재활용으로 이렇게 맞아요. 가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말씀드려 주는 거는, 엄마가 그림에 자신 없다고 하지만 엄마들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럼요. 충분히 그릴 수 있죠. 그럼요. 그게 바로 현대 예술이에요. 이거를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이렇게 붙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이거 되게 멋있다, 무슨 의미지? 막 이러고 도슨트 교육을 찾아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사실은 있는 거고, 저는 이거를 큐레이터로 조금 더 해석한 건 종이를 뚫을 수 있는 용기 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인은 사실 도화지 한 장 놔두면 이게 뭐라고, 아빠들 같은 경우는 거의 40년 만에 도화지를 마주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낙서 한 장에도 예술을 일상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능이 뭐 잘 그리는 기술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개성들을 그대로 아이들과 소통을 잘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기나 아니면 잘 그리는 거나 이런 거에다가 관심을 가지면, 내가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좌절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를 생활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 더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보여주세요. 이거는 아이가 그 나눠기로 막 이제 선을 긋는 시기인데, 저도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기만 처음엔 했었어요. 근데 제가 첫째 아이를 키우고, 이건 둘째 아이의 3살인가 4살 때의 그림이기도 한데, 여기 있는 색들은 저와 첫째 아이가 밑에 칠한 거예요. 근데 같이요? 네네. 그랬더니 이 그림이 이렇게도 또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의자 뒤에는 이런 낙서가 많이 붙어 있어서 네네. 의자와 낙서예요. 네. 그리고 이것도 우리나라에는 아주 그 이유환 작가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주 고가의 그림으로 유명한 작가인데, 네. 이런 바람 시리즈 그림을 많이 그리시는데, 그 작품이랑도 이게 제 눈에는 굉장히 유사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이 막 10억, 20억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집에도 이렇게 멋진 작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네. 우리 오늘 원본 많이 갖고 네네.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의자와 낙서 있는 그림들의 원화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보통 엄마들이 이런 주인공에 관심이 많고 이거를 잘 표현했나 아닌가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랜드 피아노랑 일반 피아노랑 전자 피아노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제가 관심 가진 거는 뭐다? 바로 낙서. 주변에 낙서지요. 네. 그래서 이 그랜드 피아노는 메트로놈 소리를 표현했고 이 일반 피아노는 또 이런 웅웅거리는 좋은 피아노 소리가 나죠. 그리고 전자 피아노는 이런 식의 드로잉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잘못 이걸 이해하면 너는 이런 거는 왜 했니? 이걸 좀 더 잘 그려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소리를 표현했다는 게 네네, 굉장히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그림이 되게 그 동기가 된 거예요. 의자와 낙서. 그래서 맨 앞부분에 이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이따가 또 책도 한번 네네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그림도 재밌는데 이 그림은 아이가 이빨이 이제 이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를 붙였어요. 이게 실제 이 네, 실제 이가 여기 네네. 이렇게 보이죠. 네네. 그래서 그 아픔도 잘 표현하고 그 빠진 부분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네. 두꺼봐 이러면서 이런 것도 표현해져 있어요. 여기 이게 빨간 이유가 여기 자리를 뺀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여기가 빨간. 네. 네, 그리고 갑자기 대화가 생각이 나는데 이 개수가 이만큼 많지 않다고 우리 이 개수도 세하려보고 그런 이제 책도 찾아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현대의 미술로 저는 또 큐레이터니까 해석을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오브제 드로잉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죠. 이 그림은 루앙성당 같은 걸 그린 건데요. 저는 이 부분에 또 재미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색깔을 자기가 이렇게 조합을 해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눈에 띄면서 보게 되면은 훨씬 아이들 그림도 어떻게 반응하면은 일상 속에서 나는 그림이 자신 없지만 호흡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책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사막 드로잉도 코드 드로잉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힌트를 숨겨 놓는 거예요. 네, 요거만 지금 하나 색깔이 그죠? 다르죠. 네, 이런 것도 아이들이 요즘에는 게임이나 미디어를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과 함께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숨은 코드를 넣어놓고 오락하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공감해줘도 또 너무 뭐 책만 봐라 아니면 그림을 그리자 이런 이야기만 강조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게임도 같이 호응해주고 그런 역할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도서관이니까 제가 준비해 봤는데 엄마들이 잘 그리는 또 그런 또 구간도 또 원하고 아이들도 맞아요. 또 원하는 구간이 있거든. 네네네. 똑같이 그리고 싶고 그럴 때 미술관도 물론 가지만 미술학원을 가는 것도 또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집에 있는 동화책 일러스트 작가들이 얼마나 좋은 작업을 많이 네,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따라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다 이제 많이 자라고 나면 10살, 뭐 11살 특히 남아들 되면 그림에 많이 흥미를 잃어요. 맞아요. 그럴 때는 도화지 안에 꼭 그림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글이 들어가도 된다. 네. 이런 게 바로 또 미술관에 들어가면 개념 미술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도 설명을 하고 이제 선생님의 질문을 받아볼까요? 제가 사실 이제 네. 그 그림 혹시 보여주실 수 있냐고 네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다 들고 와주실 수 네네. 있는데 몰라 너무 감사해요. 아, 괜찮았나요? 네네. 근데 사실 저도 사서지만 이제 네. 아이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본인이 읽고 싶을 때 읽고 그런 거라서 이제 그거랑 조금 연계돼서 이제 미술도 이렇게 그냥 하는 것도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이제 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이제 방금 나왔는데 책 네. 쓰신 작가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제 책을 쓰신 작가라고 하면은 약간 동경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은 어떻게 내신 건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도 큐레이터를 오래 하다가
이제 또 육아의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내가 아이를 낳기 전에 기획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봤던 게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접근 가능하게 현대의 미술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직접 그려보게 하는 것과 자기의 선을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 자기의 선에서 어떤 개성을 찾을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알고 남는 게 훨씬 더 남는 교육이나 아니면 현대미술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이 책이 우리 집 의자 뒤에 이렇게 네네네. 낙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있으면은 뭔가 멋진 작가의 작업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4살 된 아까 그 아이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육아가 저에게 많은 어떤 동기가 되었어요. 경력이 조금 멈춰지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되려 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카이빙을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그림을. 네네. 7년을 그림을 아카이빙을 네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뷰 때문에 물론 네네. 읽어보긴 했는데, 이렇게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드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네. 가장 좋았던 게 이제 이런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림이지만 네. 그걸 집안에 이제 곳곳에 붙여두면서 네네. 집안을 갤러리로 활용하신다는 맞아요. 거, 네, 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네. 이제 그림도 가지고 오셨으니까 혹시 그렇게 집안에 네. 갤러리로 쓰는 곳 중에서 이제 첫째 아이분이 조금 이제 네네. 커가지고 이제 하실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이들만 자체적으로 꾸미는 스폿이 따로 있는지? 아, 그럼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마구 붙이는 쪽은 주로 방문 뒤를 줘요. 그래서 자유롭게 아이들 무지 많이 그리거든요. 그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넘치게 그려면 엄마들이 힘들어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카이빙 기술도 여기에 실어놨는데, 마구 붙이는 그 문 뒤에 그 구간을 하나 주고 장소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식탁 옆에 아주 깨끗하고 예쁜 벽을 하나 비워놓고 거기에는 그 중에 잘 그린 거를, 제 눈에 잘 그린 것도 붙이고 가족끼리 상의해서도 붙여요. 그러니까 약간 경쟁심도 있고 또 인정받는 욕구도 그 벽에서 다 이루어나기도 하고, 또 그 그림으로 선물도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집 앞에는 문패는 없지만 우리 집 손님들이 이렇게 찾다가 헤맬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문 앞에 이렇게 드로잉이 그림. 항상 붙어져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활용하면, 어디 갔다 오면 엄마가 이거를 좀 자기를 존중해서 이 그림은 여기에 붙여놨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상의를 많이 해요. 네가 오늘은 큐레이터야, 어디다 붙여볼래? 이렇게도 이제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시즌별로 한 번씩 이렇게 다 떼고 다시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네. 아이를 낳게 되면은 꼭 한번 해보고 네, 싶어요. 꼭 도전해보세요. 도전? 괜찮은 방법이에요. 네. 그러고 이제 네. 작가로서 이제 혹시 목표나 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저는 이제 계속 일반인들을 위한 드로잉 안내서를 작업을 꾸준히 해볼 건데요. 다음 책은, 이 책은 재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아이들 그림이 그냥 기본적으로 사실은 예쁘잖아요. 그리고 좀 예쁜 그림을 싣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재능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책은 생애 처음 그리기를 도전하는 시니어, 그러니까 어르신 분들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도화지 위에 이렇게 손도 올리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왜냐면 너무 도화지가 깨끗하다고 막 이러시고 미술 교육을 전혀 받아보시지 않은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로 채워 나가는데,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좀 지병도 있으시고 이러시니까 손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흔들리는 이렇게 선을 그리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아무리 칭찬을 해도 인정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음 책 제목이 흔들리는 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한 달 후면 그 한 책도 달 후요? 네네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꼭 찾아보겠습니다. 네, 한 달 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을 꼭 네, 내주세요.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러고 이제
작가님이시라서 글만 쓰고 계신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하고 네네. 계신다고 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중구 구립도서관이잖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중구와의 인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아, 저는 중구 주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첫 사무실이 을지로에 친구들하고 같이 사무실을 만들기도 했고, 지금은 홍대 쪽에서 작업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인연도 있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저는 프로젝트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남촌도화라고 그 회연동에 남대문구청거든요. 그래서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을지로 아랫길 사업에 제가 또 은상을 수상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에 중구에서 상금도 받고, 진짜요? 네,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아까 잠깐 네.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남촌도화라는 프로그램 어떤 건지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 이름이 참 멋스럽죠. 네네. 저희 신랑이 도와줘서 되게 아. 저작권 이야기를 저한테 자주 하는데 그 남촌은 회연동을 남촌, 북촌 남촌에서 네네네. 남촌이라고 하고, 도화는 이 도화지의 도화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림도 그림화랑도 어울리고 이래서 남촌도화로 이렇게 지어서 주민들 중에 이제 저는 다양한 사람하고 이런 낙서를 해보는 거를 좋아하는 작가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도 모시고 학부모도 모시고, 그다음 특이했던 건 그 상인분들을 모셔가지고 그 붓도 뭐 일반 꽃으로도 하고, 그다음 이런 주얼리 같은 거 이런 거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상인들이. 그 상인들이 갖고 온 재료로도 막 낙서를 하고 이래서 되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알았으면은 저도 한번 구경이라도. 그러게요. 저희 전시도 100번 광장에서 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제가 알게 되면 꼭 가보겠습니다. 네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되게 네. 즐겁고 재밌었던 프로그램이신데, 혹시 네. 힘들었던 프로그램도 있으세요? 힘든 거 있었어요. 역시 청소년들을 만나면 표정에 변화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간식을 줬더니 훨씬 이렇게 애들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간식을 먹는 것도 이게 되게 좋은 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강의를 2강을 준비했었는데 1강은 너무 호응도 없고 지루해하고 아무리 재밌게 해줘도 표정 변화가 없어서 2강은 과감하게 제가 준비한 걸 하지 않고 대려 그 아이들의 관심을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역시 요즘 아이들은 오락 이런 거를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락을 단체로 같이 그리도록 그렇게 유도했더니 정말 재밌게 또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이렇게 기억이 나요. 힘이 들었지만 또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확실히 관심사가 중요하다는 게, 저도 책을 네.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림이 이제 캐릭터 그림. 네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죠. 네네. 맞아요. 선생님도 오락 좋아한다고 네네, 제가 저도 게임 들었는데. 좋아합니다. 네. 저희 아들은 포켓몬스터만 거의 한 1000마리는 그렸을 것 같아요. 네. 그러더니 그것도 기술이 늘더라고요. 맞아요. 점점 맞아요. 늘어가지고. 뭐든. 네.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희 중구민 또는 예술을 가까이 하고 싶지만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 중구는 예술을 즐기기에 정말 적합한 장소예요. 미술관, 박물관, 그다음 뭐 아름다운 궁이 이렇게 곳곳에 있잖아요. 남산도 있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좀 자주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 연중에 한 번 정도만 미술관을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이제 전체를 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작품만 이렇게 내가 더 진심으로 보고 나오는 것도 그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 막 너무 집중하고 해석에 막 너무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이게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구나 하면서 편하게 산책 가듯이 이렇게 한번 다녔으면 좋겠어요. 네. 작가님의 따뜻한 응원과 네. 노력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술을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큐레이터이자 작가로서 사람들과 예술의 거리를 좁히고 계신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며 오늘의 중구 사람책 첫 번째 페이지를 덮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